이슈앤피플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퀴즈 나갔었죠. 지금 들어오신 분들, 이 시간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YTN 뉴스 FM에서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하는 시사 프로그램 이슈앤피플에 새롭게 합류해서 뉴스를 간추려주는 김영민 아나운서의 성별은 무엇일까요? 1번 남성, 2번 여성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고 보니까 김영민 아나운서가 직접 낼 때 1부와 지금 제가 문제를 내는 2부의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특히 오늘은 문제가 좀 어려우니까 틀린 분도 함께 추첨하는 건 어쩐지 그런 말씀도 한번 우리 박준범 PD께 드려봅니다. 정답과 함께 출연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들 그리고 또 방송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함께 보내주시면 더 나은 방송이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공공의 촉 시간입니다. 야구공, 축구공, 공처럼 정말 둥글고 튀는 세상 얘기해 주실 분입니다. 한준 풋볼 아시안 발행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기분 좋은 주말이었습니다. 마침내 손흥민 선수가 대기록을 달성했죠? 예,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100번째 골을 기록을 했는데요. 예. 사실 이제 아홉수라고 하죠. 이제 뭐 90골대에 진입한 이후에는 아마 이제 뭐 한국 언론들뿐 아니라 영국 현지의 언론이나 뭐 프리미어리그 공식 사무국이나 손흥민 선수의 100호 골이 언제 터지나 막 기다렸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골이 터지자마자 예. 지금 당장 만들 수 없는 특집 그래픽과 특집 기사가 막 쏟아졌거든요. 결국에 이제 시간 문제였던 100호 골을 넣었는데 지난 3월 11일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에 이제 99호 골을 넣고 나서 예. 한 달 정도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뭐 지난 시즌의 기세로 봤을 때는 좀 더 빨리 달성하지 않을까도 좀 기대를 했지만 예. 이번 그 토요일 밤이었죠. 예.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자신의 프리미어리그 데뷔 후 100번째 골을 넣고 또 팀도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뭐 영국 언론의 전문가시니까요. 예. 또 세계 축구 언론에 그 다른 나라도 아홉수라는 말 비슷한 말 씁니까? 그러면? 글쎄 뭐 아홉수라는 말은 없지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골은 케찹과 같다. 이제 두드렸을 때 안 나오다가 한 번 나오면 빠바방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은 있는데 예. 쉽지 않았던 그 고비를 넘은 것 같아요. 예, 질문 잘 드렸는데요. 골은 케첩과 같다. 예. 이런 말이 있군요. 자, 100호 골, 그 골 장면 안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그 100호 골 자체로도 정말 멋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페널티 에어리어 왼쪽 외곽 부근에서 손흥민 예. 선수가 뭐 흔히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손흥민 존이다. 예.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부친인 이제 손흥정 감독이 예. 굉장히 많이 연습을 시킨 게 예. 양쪽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쪽에서 오른발로 감아서 구석을 넣는 슈팅, 예. 또 왼발로 감아서 구석을 넣는 슈팅 이런 거를 가장 많이 훈련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손흥민 선수가 뭐 이 자리에서 슈팅을 때리면 거의 뭐 들어간다 뭐 그랬거든요. 예. 다만 이제 최근에는 뭐 몸 상태 문제도 있었고 좀 자신감 문제도 있었고 예. 전술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슈팅 시도를 많이 안 했는데 이 상황에서는 전반 10분이었어요. 왼쪽 예. 윙백으로 뛰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선수가 저희가 이전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 손흥민 선수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 선수가 자꾸 공격을 해서 못한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장면에서는 이제 페리시치가 페리시치. 그 본인이 돌파하거나 뭐 크로스 패스로 이제 보낸 게 아니라 예. 손흥민 선수한테 공을 딱 빼줬고 예. 손흥민 선수가 받고 나서 수비를 앞에 둔 상태에서 가마차기를 시도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안 맞는다고 많이 말이 나왔던 페리시치가 또 손흥민 선수의 역사적인 100번째 골을 도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흥미있는 사건이었어요. 참 일이 되려면 그렇게 좀 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해 경기를 많이 봐서 그런지 손흥민 선수 왼발잡이 아닐까? 왼쪽에서 이렇게 가마차기를 많이 했는데 오른쪽에서 이번에 했다고요? 예. 오른발잡이니까. 사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잡이인데요. 예. 사실 왼발 슈팅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오른발도 거의 왼발 수준으로 이제 찰 수 있다. 본인이 인터뷰할 때 얘기했을 때도 두 발의 차이를 물어봤을 때는 오히려 오른발은 세고 이제 왼발은 정확하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주발을 오랫동안 썼던 발은 힘이 좋다면 왼발은 연습을 더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좀 날카롭고 예. 이번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손흥민 선수도 이제 구단 공식 그 미디어하고 인터뷰할 때 재밌게 농담을 한 게 예. 그 동료 선수들도 훈련할 때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왼발로 공을 잘 차는 걸 보고 나면 예. 이제 축구 게임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피파라는 게임이 있는데 예. 그 게임의 선수 능력치를 보면 보통 이제 오른발잡이는 왼발 슈팅의 정확성이 떨어지게 돼 있는데 예. 손흥민 선수는 오른발잡이지만 왼발을 별 5개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왼발도 거의 오른발처럼 쓴다라는 그 능력치를 표기하는 건데 동료들도 이게
별 5개짜리 왼발이구나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라고 하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는 오른발잡이가 아니라 이제 양발잡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나. 예.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정도의 능력이죠. 예. 자, 이번 100호골은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뭐 이번 100호골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가 1992년에 출범을 했잖아요. 예. 그런 이제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100골을 넣은 선수가 역사적으로 34명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이제 적은 수치죠. 예. 게다가 이거를 아시아 선수 최초 기록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지만 예. 외국인 선수를 통틀어 봤을 때 예.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했던 외국인 선수를 통틀어 봐도 14번째예요. 그러니까 역대 14명밖에 기록하지 못한 외국인 선수로는 그 굉장히 대단한 그 드문 예. 기록이고 이 기록을 이룬 선수들이 누구냐 그러면 예. 뭐 세르히오 아구에로, 티에리 앙리, 뭐 로빈 판페르시, 뭐 라이언 긱스, 디디에 드록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예. 이런 선수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 대열에 들어온 것이고 예. 무엇보다 현역 선수 중에는 외국인 선수로 100골 이상을 넣은 선수가 지난 시즌에 함께 득점왕을 차지했던 살라밖에 없습니다. 예. 즉 손흥민 선수가 거의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전체를 보더라도 진기한 기록을 만들었다. 역사 그 자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뭐 정말 뭐 우리가 우리나라 선수고 그래서 그렇지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게다가 또 특히 또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골인을 많이 넣는 선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는 페널티킥을 좀 많이 넣는 선수가 있고 필드골이 많은데 뭐 손흥민 선수는 페널티킥에서 필드골이 압도적이라고요. 뭐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팀 내에 해리 케인 선수가 이제 있잖아요. 해리 예. 케인 선수가 뭐 실제로 이 선수는 200골을 넘게 넣고 이제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골에 도전하는 파트너인데 예. 이 선수가 또 페널티킥을 기가 막히게 잘 넣다 보니까 이 선수가 또 부상도 잘 없고 예. 페널티킥을 전담해 왔어요. 예.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계속 케인과 함께 뛰어왔기 때문에 케인이 안 뛰었던 경기에서만 딱 한 번 이제 페널티킥을 성공시킨 적이 있어서 예. 이 총 100골 중에 99골이 필드골이고 페널티킥이 한 골이다. 하지만 말씀드린 앞서 뭐 드록바나 뭐 호날두나 아구에로나 앙리나 이런 선수들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서 팀의 주전 그 페널티키커이기도 했거든요. 예. 손흥민 선수만큼 이제 페널티킥 없이 필드골로만 이제 100호골을 달성한 선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정도고요. 예. 뭐 물론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못 차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 기회가 없는 것이고 예. 지난 시즌에도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인데 페널티킥 없이 득점왕을 차지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그만큼 대단하고 또 하나 주목할 기록은 이 100골 중에 이번 골도 그랬지만 18골이 중거리 슈팅이었다. 보통 골을 많이 넣는 선수들은 문전에서 넣고 예. 중거리 슈팅은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예. 멀기 때문에. 근데 예. 손흥민 선수는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중거리 슈팅 능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중거리 슈팅이라는 것은 이제 수비가 문전에서 막는데 예. 미리 때리니까 수비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예. 골키퍼도 이 슈팅 같은 경우에는 날아서 뚝 떨어지니까 솔직히 어떻게 자리를 잡아도 팔이 안 닿는 데서 감아 들어오는데 또 골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때리면 이렇게 알아도 못 막는다. 뭐 이런 거죠. 당할 수밖에 없다. 예. 보면서도 당한다. 예. 자, 그런 가운데서 경기 보니까요. 감독들끼리 뭐 쿵쾅쿵쾅 하던데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사실 이제 토트넘의 이제 임시 감독으로 일하고 있는 스텔리니 감독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제 본인이 화를 낸 건 아니었어요. 예, 한 이제는 후반 14분쯤이었는데 예. 오히려 이제 브라이튼 쪽의 코치진이나 감독들이 계속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던 장면들이 경기 내내 있다가 예. 충돌하게 되니까 이제 스텔리니 임시 감독은 나는 끼지 않겠다. 뭐 본인이 임시 감독으로 할 수 있는 경기 얼마 없다 보니까 좀 빠져 있었는데 예. 결국에는 이제 이 충돌로 인해서 두 감독이 다 퇴장을 당했거든요. 근데 예. 이 상황이 경기 전부터 약간 좀 그 충돌이 있었어요. 서로 예. 이제 경기를 하기 시작할 때 악수하잖아요, 감독들끼리. 예. 악수하면서 브라이튼의 데체르비 감독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 스텔리니 임시 감독한테 뭐라고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예. 둘 다 이탈리아 출신이다 보니까 또 약간 좀 아는 사이끼리 좀 격앙된 게 있는 것 같고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이 스텔리니 임시 감독이 했던 말이 조금 브라이튼 감독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예. 뭐 그런 가운데 이제 사실 스텔리니 임시 감독은 이 몸싸움 상황에 관여하진 않았지만 국제축구평의회의 규정을 보면 예. 이 싸움이 누구로 인해서 누가 주동자인지 불명확할 때는 예. 최상위 책임자가 책임을 진다. 예. 즉 감독이죠. 예. 감독이 퇴장이 당한 겁니다. 먼저 치는 사람이 예. 책임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예. 자, 이게 뭐 한준 기자님이랑 얘기할 때마다 하는 또 얘기입니다. 예, 손흥민 선수만 얘기했는데 예. 김민재 선수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 예. 이적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김민재 선수 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탈리아 축구팀인 나폴리와 계약을 할 때 예. 7월 1일부터 7월 15일 사이 올 여름 2주 동안은 정해진 금액을 이제 제시하는 팀이 있다면 유럽에서 바이아웃 금액이라고 하거든요. 예.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나폴리 구단의 허락 없어도 다른 팀으로 갈 수 있는 조항을 삽입을 했어요. 김민재 선수가 자기가 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넣었던 조항인데 그리고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 팀들이 경쟁을 했지만 나폴리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김민재 선수의 이 바이아웃 조항이 뭐 한 5천만 유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몇백억 수준인데 이게 이제 상대 팀 규모에 따라서는 뭐 7천만, 8천만으로도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 금액을 지불해도 김민재를 데려갈 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요즘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팀들의 이름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리버풀, 파리 생제르맹 이런 팀들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토트넘은 안 들어간대요? 사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도 관심이 있었지만 그래요? 지금은 이제 금액 경쟁도 그렇고 또 김민재 선수 본인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나폴리가 이탈리아 리그 1위를 달리고 있고 우승이 유력한 데다가 챔피언스 리그도 8강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사실 이제 토트넘의 프리미어 리그가 요즘에 뭐 인기도 높고 뭐 위상도 높다고 하더라도 게다가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 가능성도 장담할 수가 없는데 굳이 토트넘을 선택할 이유가 지금은 없다. 김민재 선수가 중국에 뛰었을 때나 튀르키예에서 활동할 때는 토트넘에 관심이 왔을 때 손흥민 선수와 같이 뛰면 어떨까라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솔직히 지금 김민재 선수는 토트넘보다 더 높은 급의 좀 이제 팀에 가지 않겠느냐. 뭐 지금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팀이니까 그 팀을 뭐 이제 안 좋은 팀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솔직히 냉정히 말해서 역사적으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리버풀, 뭐 파리 생제르맹, 레알 마드리드 이런 팀들의 위상은 좀 절대적이잖아요. 좀 그런 팀 가면은 또 팬들도 더 좋을 수 있고요. 그렇죠. 이건 팬들도 그렇고 이게 또 한국 팬들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의 수비수가 정말 챔피언스리그 우승, 세계 최고의 팀이 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 팀들의 관심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인데요. 중요한 건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그 논란들과 좀 아쉬운 소식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털어내고 지난 주말에 경기를 잘했고 이제 AC 밀란과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을 오는 그 목요일 새벽에 치르거든요. 8강을 넘어서 4강까지 나폴리가 올라간다면 김민재 선수에 대한 그 관심과 가치와 뭐 이런 그 많은 이야기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올 여름에 김민재 선수가 정말로 그 깜짝 놀랄 만한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말이 맞는지요? 황희찬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했죠? 황희찬 선수가 아쉽게도 이제 계속해서 좋은 컨디션을 보이다가 클리스만호 첫 소집 때도 부상 때문에 못 왔잖아요. 이번 주말에 있었던 첼시와의 경기에 교체로 출전해서 30분 정도를 뛰었는데 또 이 경기에서 울버햄튼이 또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첼시를 잡았어요. 또 황희찬 선수가 이 로페테기 감독이 울버햄튼에 온 이후로는 꾸준히 중용되고 있고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이 경기 30분 동안 뭐 열심히 수비 가담도 해주고 팀이 1대0으로 이기고 있을 때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좀 상대의 총공세를 막아내는 역할을 했는데 몸 상태 좋아 보였습니다. 한견이 보시기에 황희찬 선수 몸 상태 좋아 보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면이 좋던가요? 일단은 뭐 몸싸움이나 수비 가담이나 전방에서 공격 기회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딪힐 때가 중요한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황희찬 선수가 이제 워낙 폭발적인 선수다 보니까 자꾸 허벅지 뒷근육이 올라오는 문제들을 겪어왔거든요. 그것에 대해 좀 우려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없었다. 특히나 지난달에는 뉴캐슬과의 경기가 그때도 부상 복귀 전이었어요. 거의 한 달 반 정도를 못 뛰고 돌아왔다가 돌아오자마자 골을 넣었는데 그 경기에서 또 다쳤거든요. 이번 경기에 중요한 건 이제 부상 없이 맞췄고 적절히 페이스 조절을 했고 이전에 한 번 또 재발을 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이제 걱정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확실히 이제 올라온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많이 아프면은 부딪히거나 뭐 이러지를 이게 좀 겁이 나는데 그러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선 거 봐서 많이 몸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뭐 국내 축구 얘기 뭐 끝으로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그 매 시즌마다 우승 후보로 꼽히던 전북과 수원이 요즘에 좀 부진하다고요? 사실 뭐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10년 가까이 지금 이미 우승권에서 멀어졌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가 운영 주체에서 빠지고 제일기획이 운영하면서 그 자생을 해라. 그래서 하면서 이제 투자가 줄어들고 그 많은 점이 좀 위축 구단이 좀 축소되면서 이미 좀 많이 부진을 겪었고 전북 같은 경우가 사실은 뭐 K리그의 절대적인 1강으로 꼽히다가 최근에 주춤한데 최강희 감독이 전북의 그 기틀을 잡았고 그 뒤에 이제 무리뉴 감독의 수석 코치였던 모라이스 감독이 또 이어받아서 우승까지 시켰는데 전북 선수 출신이었던 김상식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조금 이제 감독으로서의 좀 경험 부족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노출을 하면서 좀 성적도 그렇고 경기력도 안 좋다 보니까 지금 7위예요. 그것도 지난 주말에 이기면서 7위까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이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축구에 대한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준 풋볼 란시안 발행인이었습니다.